안녕하세요. PT 선배 고용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약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을 할 순서는요. 첫 번째로 약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약대 입시 일정 필요한 기본 요소들을 언제까지 준비하셔야 되는지 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약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약대에서 각 학생들의 점수를 매기잖아요. 그러면 점수를 산출할 때 중요한 핵심 요소들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전국 37개의 약대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약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 요소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선수 과목이 있죠. 선수 과목이란 건 무엇이냐면, 각 약대에서 우리 약대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전적대에서 이 정도 과목들은 수강을 하고 와 하는 과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목들을 수강했어야 그 약대에 합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적대학 성적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약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꼭 자격 요건으로 2학년까지 이수를 하셨어야 돼요. 그 다음에 피트 시험 성적표가 있겠죠. 공인영어 성적, 뭐 토익이나 탭스 이런 공인영어 성적이 있어야 되고, 자기소개서, 면접 이런 거를 필요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약대 입시 일정을 보면서 이 기본 요소들을 언제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입시 일정을 간단히 보시면 매해 8월에 피트 시험이 치러져요. 한 달 뒤쯤에 피트 시험 성적이 나오고요. 11월쯤에 우리가 가군, 나군, 약대 원서 접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약대 원서 접수를 할 때 어떤 것들을 제출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로 선수 과목 이수 여부 제출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GPA 성적, 전적대학 학점을 제출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학년을 이수했다는 증명서, 그 다음에 피트 시험 성적표, 그 다음에 이제 공인영어 성적, 그 다음에 뭐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 제출하셔야 되는데, 선수 과목은 언제까지 이수하시면 되냐면, 당연히 원서 접수를 하기 전 학기 이때까지 이수하시면 좋고, 이때까지 이수를 못하셨다면은 이때가 지금 2학기 과정이겠죠. 9월부터 12월이니까 이 2학기 때 선수 과목을 이수하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약대 원서 접수를 할 때는 난 현재 선수 과목을 수강 중이고 12월에 선수 과목 수강이 끝나는 대로 선수 과목 성적을 제출하겠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2학년 이수는 언제까지 하시면 되냐면, 당연히 원서 접수를 하기 전까지 이수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때 원서 접수를 할 때 2학년 2학기를 다니시다가 원서 접수할 때는 난 현재 2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이고 12월에 2학년 2학기가 끝나는 대로 이수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겠다 이렇게 하시고, 이때 2학년 2학기를 다니시고 12월에 끝나고 제출하셔도 무방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8월에 피트 시험 본 성적표는 제출하셔야 되고, 공인영어 성적 같은 경우는 약대 원서 접수할 때 제출하셔야 되는데 성적표가 나오려면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공인영어 성적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일단 시험을 보셔야 되냐면, 이때 10월 있죠. 10월까지는 공인영어 시험을 보셔야 11월 약대 원서 접수하기 전에 성적표가 나와요. 그래서 이 10월까지는 공인영어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이제 약대 원서 접수할 때 제출하셔야 되는데,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쓰는데 한 달 정도 걸려요. 그래서 한 10월 이때부터 준비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면접 같은 경우는 모든 분들이 보는 건 아니고요. 1차 서류에서 합격하신 분들 대상으로 1월 이때쯤에 2차 면접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면접까지 봐서 1차랑 2차 점수를 합산해가지고 그 점수를 토대로 2월 혹은 1월 이럴 때 약대 최종 합격 결과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약대 합격에 필요한 4가지 핵심 요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약대에서 각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점수를 산출하는데 중요한 4가지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 번째로 피트 시험 성적이 있겠고요. 전적대학 학점 GPA가 있겠고, 공인영어 시험 성적이 있겠고요.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면접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씩 한번 이 4가지 것들에 대해서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로 피트 시험이 있는데, 피트 시험 같은 경우는 4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교시 일반 화학, 2교시 유기화학, 3교시 일반 물리학, 4교시 일반 생물학 이렇게 4과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 과목은 모두 객관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객관식인데 칠지선다거든요. 칠지선다라는 게 뭐냐면, 이제 7개의 보기 중에서 한 가지 답을 선택하는 그런 식의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험을 보면은 이 하루 만에 끝나거든요. 아침 9시부터 시험을 시작해서 한 4시 정도까지 시험을 보신다고 보시면 되고,
시험을 본 날에 이제 정답표가 나오거든요. 정답표가 나오는데 정답표는 언제쯤 나오냐면은 한 저녁 6시쯤에 나와요. 그래서 저녁 6시 정도에 채점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피트 시험은 암기 시험인가요? 아니면 약간 추론적인 시험인가요?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추론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우리가 수능 시험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수학이나 과탐 시험을 보면은 암기 시험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론을 정확히 이해한 다음에 문제를 많이 풀어본 다음에 새로운 유형이나 그런 문제가 나오면은 우리가 적용해서 풀어내는 그런 식의 문제들이잖아요. 피트 시험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공부했던 뭐 똑같은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공부한 걸 토대로 추론해가지고 새로운 문제들을 풀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암기식으로 공부해서는 피트 시험을 잘 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대학별로 각 과목 가중치가 적용. 대학별로 각 과목마다 가중치가 달라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생물 과목에 가장 많은 가중치를 주는 학교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일반 물리학 과목에 가장 가중치를 적게 주는 학교들이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각 과목의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1번 화학 같은 경우는 대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거든요.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 그 반을 배우고 대학교 1학년 2학기 때 또 나머지 반을 배우는데, 그래서 1번 화학 같은 경우는 전 범위가 피트 시험 그 시험 범위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 물리학 같은 경우도 전 범위가 이제 피트 시험의 일반 물리학 시험 범위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 생물학 같은 경우도 일반 생물학에 있는 전 범위가 이제 피트 시험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일반 화학 실험, 일반 물리학 실험, 일반 생물학 실험, 이렇게 실험적인 내용들도 추가되어 있죠. 그 다음에 유기화학 같은 경우는 원래 대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 2학년 1학기 때 유기화학의 절반, 2학년 2학기 때 절반을 배우는 과목인데, 피트 시험은 아까 보셨듯이 8월에 치러졌잖아요. 그러니까 대학교 2학년 1학기까지 끝내신 분들도 피트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유기화학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2학년 1학기까지 배운 범위가 이제 피트 유기화학의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기화학 책의 전체로 봤을 때 전체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범위가 그 피트 시험 유기화학 시험 범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약대 합격에 중요한 두 번째 요소는 뭐가 있냐면 전적대학 학점, 그 다음에 뭐 선수 과목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일단 선수 과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선수 과목이란 거는 각 약대에서 우리 약대에 들어오기 위해서 전적대에서 이 정도 과목들은 꼭 수강을 하고 와 하는 과목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지금 대학교를 졸업했고 혹은 문과라서 지금 선수 과목을 듣기가 힘들다, 이렇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학점 은행제나 시간제 등록 이런 것들 통해서 충분히 선수 과목은 수강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통해서 해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보시면은 각 이렇게 약대들마다 요구하는 선수 과목이 좀씩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어떤 약대에 지원하게 될지 모르니까 선수 과목은 좀 모든 약대를 지원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모든 약대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수학 3학점짜리 하나, 화학 3학점짜리 하나, 생물 3학점짜리 하나, 이 정도 들어 놓으시면은 이제 모든 약대에 지원하는데 선수 과목 때문에 문제 생길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수학, 화학, 생물 이 세 과목에 한해서 3학점짜리 하나씩 들어 놓으시면 되고요. 이 요즘에 학점이 약대 합격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많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점이 좋다면 학점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에 지원하시면 유리하겠죠. 어떤 대학들이 있냐면 뭐 경희대, 그다음에 뭐 중앙대, 숙명여대 이런 대학들이 그 GPA 성적을 많이 보니까 여러분들이 GPA가 좋다면 이런 대학들에 한번 지원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근데 GPA가 낮다고 해서 꼭 낙담할 필요는 없어요. GPA를 아예 미반영하는 대학들도 있거든요. 뭐 경성대, 삼육대, 아주대 이런 것들은 GPA 성적을 보지 않으니까 GPA 성적이 낮은 분들은 좀 이런 대학에 지원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로 영어 시험 성적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영어 같은 경우는 보통 토익 시험을 많이 봐요. 보통 합격자들 평균이 8회 기준으로 한 876점 정도 돼요. 그래서 한 토익 성적 같은 경우는 900점 이상 정도로 만들어 놓으시면은 합격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 중앙대랑 서울대 가고 싶으시다면 토익 말고 탭스를 준비하셔야 돼요. 탭스나 토플. 중앙대나 서울대 같은 경우는 토익 점수를 쳐주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중앙대랑 서울대를 생각하신다면 탭스나 토플을 준비하시면 되고, 토익 성적 같은 경우는 주로 언제 많이 만드시냐면 피트 시험이 8월에 끝나잖아요. 이제 8월에 끝나고 나서 원서 접수하기 전까지 9월, 10월에 아직 토익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9월, 10월에 피트 시험이 끝난 다음에 좀 한가할 때 이때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영어 시험 성적을 만드시는 분들이 많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또 자기소개서랑 면접이 약대 합격하는데 중요한 요소인데,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을 쓰게 되냐면 뭐 지원 동기라던가 성장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쓰게 돼 있는데, 자기소개서를 쓰는 데는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대 원서 접수 11월 하기 전에 한 달 전인 10월부터 많이 쓰기 시작하시는데, 한번 써본 다음에 한 달 동안 좀 여러분들한테 첨삭을 받으면서 고쳐 나가는 게 좋다고 보시면 되고, 자기소개서 내용 같은 경우는 나중에 면접장에 들어가서 인성 면접 이럴 때 좀 얘기할 수 있는 주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숙지를 해 놓으셔야 되고요. 면접 같은 경우는 크게 인성 면접하고 지성 면접을 봐요. 인성 면접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뭐 1분 자기소개 해봐라, 지원 동기는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성 면접이 있는데, 지성 면접은 크게 일반 생물학, 그 다음에 뭐 일반 화학, 유기화학에 대한 지식들을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면접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고 있을 필요는 없고, 면접에서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대개 우리가 피트에서 공부했던 내용들하고 겹치거든요. 피트에서 공부했던 그 내용들이랑 겹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 피트 시험을 안 보셨다면 피트 시험 공부를 충분히 잘 해놓으시면은 나중에 면접 공부할 때도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면접 준비 같은 경우는 언제쯤 많이 하냐면 피트 시험을 본 다음에 한 10월 이때부터 면접 준비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아직 피트 시험 준비를 안 하셨다면 피트 시험 준비에 열중하시는 게 지금은 맞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전국에 37개의 약대들이 있는데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렇게 여기다 정리해 놓았어요. 어떤 위치에 있는지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각 약대에서 일반 전형 외에 지역 전형이라는 전형으로도 학생들을 뽑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나왔거나 혹은 해당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서 나왔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 지역에 있는 약대에 좀 더 수월하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지역에 해당한다면은 그 지역에 있는 약대들의 모집 요강을 한번 확인하시고, 내가 현재 그 지역 전형으로 쓸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자격 요건이 되신다면은 그쪽으로 한번 지원해 보시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 한번 약대 입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뭐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은 댓글로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 거고요. 약대 입시 말고 다른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은 또 추가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